오늘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제 임용 필기 시험에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일반적으로 도체의 전기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저항은 이제 저항률 곱하기 길이, 이것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 도체의 온도를 높인다, 이것은 패스하더라도 도체의 길이를 짧게 한다. 길이를 짧게 하면은 저항이 줄어드니까 안 되고, 도체의 단면적을 작게 한다. 도체의 단면적을 작게 하면 저항이 커지니까 옳은 보기. 도전율이 큰 금속을 선택한다. 저항률의 역수가 도전율이기 때문에 도전율을 크게 한다. 이러면 전류가 잘 흐르고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을이 틀리고 남는 게 기역과 디귿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제 기역을 다시 보면은 도체의 온도를 높이면은 전기 저항이 커지게 되는데, 도체인 경우에서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항이 상승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반도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평등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직선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직선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평등한 자기장이 있다. 이때 도선이 받는 힘은 공식이 I 크로스 B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뉴턴이라고 할 때 1번 도선의 길이에 반비례한다. 힘은 이제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고, 2번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2번이 옳은 설명. 3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기장 방향과 도선의 방향이 평행할수록 자기장의 방향과 도선의 방향, 즉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수직이 돼야지 사인 세타가 90도가 되면서 가장 큰 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환상 솔레노이드의 평균 둘레의 길이가 50cm다. 환상 솔레노이드는 이렇게 원형으로 된 철심에 빙글빙글 감겨져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균 둘레의 길이는 이 가운데서 돌아가는 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깥쪽 가장 큰 반지름에 있는 둘레가 가장 큰 둘레고, 안쪽 반지름에서 있는 게 가장 작은 둘레의 길이가 되는데, 평균 둘레의 길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환상 솔레노이드의 여기를 잘라가지고 펼쳤을 때 이런 식으로 철심이 있고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 길이가 이제 자속이 지나가는 길이다 해서 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전류가 있고 이것을 자로로 나누어 이것의 단위가 암페아 퍼 미터가 돼서 자기가 되는데, 만약에 가문 횟수가 n번이면은 암페아 턴이다 해서 자개의 단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평균 둘레의 길이가 자로의 길이니까 L에다가는 0.5를 넣어주겠습니다. 단면적은 필요가 없으며 B2제열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권선수가 지금 200회니까 N에다 200을 넣어줄 것이고, 코일에 1A가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1을 넣어주게 되면 5분의 2000이 되면서 나누었을 때 400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회로에서 지금 상전압이 루트 3분의 200V다. 여기 상전압이 루트 3분의 200V다. 그럼 여기 선간전압이 200V가 나올 것이고, 여기 델타 결선에서 상전압이 200V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임피던스가 지금 3대4니까 50 옴이 나오는 거니까 상 임피던스가 50이고 상전압이 200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4A가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 문제에서는 선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문제에서 V2에 전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접지를 주었기 때문에 여기가 0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6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면 V2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전류원을 개방시키고 5A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갈 것이고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니까 2옴과 6옴을 더해서 8옴이 여기 있고 4옴이 있는 거니까 저항의 비가 1대2다. 그럼 전류의 비가 1대2가 될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5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V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잡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A로 계산하기 위해서 5A를 개방시켰다고 생각하시고 10A가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올 테니까 저항의 B가 6대 6이니까 1대 1로 이쪽으로 5A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5A가 지나간다. 그럼 5A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5A가 있고 이것은 이제 6옴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되겠습니다. 전류 곱하기 저항, 즉 6옴을 곱해준다면 이것이 V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하시면 3분의 2, 5가 될 것이고 6을 곱해준다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4가 되면서 4 곱하기 5에서 20이 나오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문제 풀이 방법도 있는데요. 문제석이 V1을 준 걸 보니까 이쪽에 노드를 잡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전류,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이쪽에서 들어온 전류,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식 2개, 미지수 2개 잡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미세 공급, 이만큼이 존재하는 철심 회로에서 합성 자기저항은 철심 부분 자기저항의 몇 배인가? 이제 합성 자기저항을 먼저 구해보면 먼저 자기저항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투자율 곱하기 단면적 분의 자루의 길이가 되는데 이 합성 자기저항을 R-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철심에서의 투자율 μ 곱하기 단면적 S 분의 철심 회로의 자루의 길이 LC 플러스 이 공극에서의 자기저항 공기 중의 투자율 곱하기 가치 단면적 분의 LG가 되겠습니다. 이걸 나눕니다. R이라고 했을 때 철심 부분의 자기저항을 써주면 그대로 이것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μ S분의 LC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몇 배인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쪼갰을 때 똑같으니까 1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번에는 이렇게 쪼갤 건데 S가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곱하기 그러니까 μ 제로 곱하기 LC분의 이렇게 곱하기 μ 곱하기 LG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의 직류,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상적이고 커패시터에 초기 전압은 없다. 여기서 교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면 직류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직류로 변환시키는 다이오드를 4개 사용한 전파 정류 회로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서지 전류가 발생한다. 이제 이 부분에 저항이 없고 커패시터만 존재하기 때문에 서지 전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3번 콘덴서에는 정상 상태에서 12.5 밀리줄의 에너지가 축적된다.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지금 단위가 마이크로인데 1000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전압의 제곱인데 5V니까 25를 넣어주시면 10의 3승은 이제 밀리라고 계산하시면 없애고 25를 반으로 나눈 거니까 12.5 밀리줄이 나와서 3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을 보시면은 같은 용량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더 좋은 직렬을 얻을 수 있다. 커패시터는 이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용량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C를 직렬로 계속 연결한다. 그것은 이제 C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더 좋은 직류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C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C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효과를 평활화를 해주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해줘야지 더 좋은 직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패럿 커패시터의 그림과 같은 IT를 인가했을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IT 함수가 mA로 시간에 따른 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T가 1일 때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5줄이다.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에 대한 시간 함수를 보겠습니다. X축이 T일 때 여기가 1, 2, 3, 4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압과 전류에 관계된 식을 써보면 10분의 1 인테그랄 IT dt가 되겠습니다. 0부터 t까지. 그럼 0부터 2까지는 10mA니까
0부터 2까지를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0의 6승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워지면서 10의 3승이 되고 10의 4승이 되고 10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하면 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t 함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단위를 킬로볼트라고 한다면 1일 때 5만큼 올라갈 것이고 2일 때는 10만큼 도달하겠습니다. 2부터 쭉 0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 1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1일 때 컵페이스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5줄이다. 그러면 2분의 1 cv제곱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kV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면서 25줄이 되면서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t가 2보다 큰 구간에서 컵페이스터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0부터 2까지 컵페이스터의 전압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IT 함수가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컵페이스터의 전압도 1차 함수로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고 4번 t가 2일 때 컵페이스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t가 1일 때 저장된 에너지의 2배이다. 지금 전압이 2배가 됐기 때문에 2분의 1 cv제곱에서 전압이 2배가 됐으면 에너지는 4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교류 회로에서 저항 아래서 소비하는 유효전력이 10W다. 이때 교류 전원 V1T가 공급한 피상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고 V1T가 공급한 피상전력은 V1T 곱하기 여기서 나간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항 아래에서 소비하는 유효전력으로 R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단락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V1T가 그대로 여기에 다 걸리기 때문에 R분의 V1 제곱 이것은 10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V1의 실효값이 1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00을 넣게 되면 R이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10ohm이고 실효치가 10인 전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1A가 나가는 건 맞고 이제 V2에서도 R에 전류를 주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V1을 단락을 시킨 다음에 V2 입장에서 보시면은 R은 없는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가기 때문에 R을 무시하기 때문에 R에 전류를 주는 녀석은 V1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튼 이렇게 1A를 공급할 것이고 이쪽을 보시면은 V는 IR에서 10 전압이 있고 지금 리액턴스가 J1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마이너스 J 10만큼 가겠다. 마이너스 J 10만큼 가겠다. 1, 마이너스 J 10만큼 전류가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V2에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았을 때 R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V1이 단락되었다고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갈 것입니다. V는 IR에서 실효값이 9V이고 리액턴스가 지금 J1이니까 전류가 마이너스 J9만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J9와 이 마이너스 J10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빼주면 여기 V1T에서 올라가는 전류는 결과적으로 1-J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V1T 10 곱하기 전류의 크기 1-J는 루트 2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교류전원 V1T가 공급한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가에 있는 것을 나로 바꾸었을 때 태분항 등가 임피던스 ZTH와 출력 전압 VS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2ohm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한 다음에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먼저 이 녀석을 S분의 1로 표시하고 S로 표시하겠습니다. 왜냐면 답지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고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임피던스가 되어 있는 거니까 직렬 연결이니까 S분의 1 플러스 S가 되겠다. 이것이 ZTH. 그럼 이것은 이제 S분의 S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태분항 등가 전압인
VOCS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 복소 평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원과 전압원도 S분의 2, S분의 6으로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옴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먼저 전압원을 단락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류원이 있고 6옴이 있다. 병렬로 인덕터가 S가 있고 이쪽으로는 S분의 1이 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S분의 2 곱하기 S에서 이만큼 나오겠다. 다음은 전류원을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을 시키면 없어지고 S분의 6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S가 있고 이렇게 S분의 1이 있을 것입니다.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고 여기 S분의 6이 그대로 여기에 걸리게 되겠습니다. 2 플러스 S분의 6이다. 이것이 VOC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VS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 2 플러스 S분의 6이 나누어지는데 ZTH 그러니까 S분의 S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하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2에 걸리는 전압을 묻는 것이니까 2를 올려줍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S를 곱해주면 S가 곱해지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S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 2S를 넘기면 4S가 되고 2S를 넘기면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4로 묶어주게 되면 12는 3으로 묶이게 되면서 정답이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가회로와 나회로가 등가 관계에 있다. 이때 부하저항 RL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V는 IR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렬 전압과 저항이 있을 때 이 녀석과 전류원과 I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있을 때 이것이 같기 때문에 지금 V는 6V로 주어져 있고 전류는 3A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6과 3을 넣으면 저항이 2옴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2옴이니까 6V가 있고 2옴과 몇 옴이 있어야지 1A가 흐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4옴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4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VAB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준해서 이것을 양수로 올리고 이것을 음수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2분의 10 마이너스 3분의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6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3,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0이 될 것이고 여기는 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10이 돼서 2V가 나오게 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RL 직렬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리액턴스는 2파이 FL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만 봐도 3번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인덕터에 걸린 전압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 A에 연결되어 있다가 B로 이동했다. 여기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V0가 10인지 묻고 있는데 충분히 A에 있었을 때 이 값이 V0가 되겠습니다. 이 25V를 9옴과 6옴에서 3대 2 비율로 나눠 먹으니까 25 곱하기 5분의 2에서 약분하면 10V가 나오니까 이만큼이 10V가 걸려서 그대로 여기 10V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즉 정상 상태에서 10V니까 V0가 10V가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 이번에서 T가 0보다 클 때 IT를 묻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하고 3번 T가 0보다 클 때 회로의 시정수는 1세크이다. T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이기 때문에 C에서 보았을 때 10 곱하기 RC가 시정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 이렇게 곱해주면 1세크가 나오고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회로의 시정수는 이제 RC이기 때문에 커패시터에 비례하면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는 이제 치트키를 이용할 것인데 IT는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2의 마이너스 T가 되겠습니다. 시정수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최종값인데 초기값 여기에 딱 연결했을 때 10V일 때 100옴이기 때문에
0.1A가 나오니까 초기값은 0.1이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 이제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없기 때문에 줄 연료 소모가 되면서 최종값은 0A가 나와서 0.1, 2의 마이너스 t가 옳은 설명이 될 텐데 10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틀려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VT의 실효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3에서 주기를 갖는 함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구형파이기 때문에 구형파는 최대값도 1, 실효값도 1, 평균값도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이 녀석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1이기 때문에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석적인 풀이를 원하신다면은 실효값의 정의, 루트, 주기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주기까지 i 제곱 t에 dt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기가 3이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묶은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it가 10이니까 제곱을 해서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1부터 2까지는 아니 3까지는 마이너스 10인데 이걸 제곱해도 어차피 1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dt가 될 것인데 어차피 값이 같고 끝과 처음이 같으니까 0부터 3까지 써도 똑같습니다. t를 써주고 3을 넣어주고 300이 되는 거니까 약분이 되면서 10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RLC 직렬 공진 회로, 병렬 공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직렬 공진, 병렬 공진 시 역률은 모두 1이다. 임피던스든 어드미턴스든 리액턴스 성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역률은 모두 1이 되겠습니다. 2번 병렬 공진 회로인 경우 임피던스는 최소,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이 설명은 직렬 공진일 때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직렬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에서 L에 걸리는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0이다. 즉 XL과 XC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번. 직렬 공진 시 선택도는 이렇게 되고 병렬 시에는 이렇게 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가 크기가 최대가 되기 위한 X0에 대한 소자와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XL, 유도성 리액턴스와 XC, 용량성 리액턴스의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속도가 100이라고 주어졌으니까 XL을 먼저 구해보시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이 되겠다. 0이 하나, 둘, 3개니까 없어지면서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XL이 있을 것이고 XC를 구해보시면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J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XC가 살짝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덕턴스가 도와주면은 직렬 공진돼서 전류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덕턴스를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같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크기 50mH를 추가해주면 I의 크기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 스위치를 닫았을 때 ICT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치트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았을 때 직류 전압원에 의해서 초기값은 여기 단락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쪽이 단락이기 때문에 이쪽 저항은 무시가 될 것이고 12V와 6ohm에 의해서 2A가 초기값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최종값인데 이쪽 커피시터에 전하가 가득 차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값은 0이 되겠습니다. 닫혀있을 때 시정수를 구하게 되면 이쪽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나가면서 6ohm과 6ohm이 있다. 병렬로 있기 때문에 3ohm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RC가 시정수니까 C를 곱해주시면 3분의 1이 되면서 1이 시정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T가 되면서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T가 있는 2번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그림 가의 입력 전압이 나에 인가될 때 입력 전압 VT와 출력 전압 V0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출력 전압의 직류 평균값은 200V이다. 1번 입력 전압의 주파수는 4Hz이다. 지금 주기가 0.25세크이기 때문에 주기를 역수시켜주시면
헤르츠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4Hz가 맞게 되겠고 2번 출력 전압의 최대값은 100파이다. 지금 출력 전압의 평균값이 200V인데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은 1대 루트 2분의 1대 파이분의 2니까 이 녀석이 200V일 때 최대값은 곱하기 2분의 파이를 해줘야지 100파이가 나오면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2번도 옳은 설명. 3번 출력 전압의 실효값은 이렇게 되어 있다. 100파이에서 루트 2분의 1 곱하면 루트 2분의 100파이 또는 50파이 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3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입력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입력전압 VT를 보시면은 지금 0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6분의 파이만큼 늦게 시작했으니까 30도만큼 늦게 출발했다. 최대값은 A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9번의 정답은 틀린 3번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Y 결선 불평형 3상 부하 조건에서 I, N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키르이오프 법칙에 의해서 0이라고 한다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IAA 더하기 IBB 더하기 ICC가 있다. 이것이 0이 나온다. 먼저 IAA를 구해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전류 1옴이 있고 이 전압 100V에 의해서 그러니까 1옴분의 100V니까 100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IBB를 구해보면 이 상전압에 의해서 여기 C만큼 여기 오메가가 1이고 1페럿이니까 XC는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을 각도로 표현하면 크기가 1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90도이다. 그리고 VBN의 각은 크기가 100이고 마이너스 120이니까 나누기는 빼기니까 IBB의 값은 크기는 100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30이 되겠습니다. ICC도 똑같이 구해보시면 이렇게 전압이 있고 여기 리액턴스가 있다. 오메가 L이니까 똑같이 1이 나올 것인데 크기는 1이지만 각도가 90도이고 여기에서는 100V 그리고 각이 마이너스 240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330도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330은 크기가 100이고 각도가 30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벡터도로 표현을 했을 때 이만큼이 100이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마이너스 30도, 이만큼이 30도가 되는데 이 세 개를 더하게 되면 이 30도들은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S축 부분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100 더하기 두 개 똑같으니까 2배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이 되면서 정답이 100 더하기 100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지방공무원 시도교육청 임용 필기시험 문제에서 전기 이론을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틀린 부분이 있거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